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2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하락했고 나스닥은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의 상승의 이유는 엔비디아의 상승이죠. 어제의 휴장 이후에 시장이 약간 혼조세를 끝나는 상황이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오늘도 7%가 올랐어요. 나스닥이 17,000을 넘어서 17,000을 넘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7%가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달러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근데 애플이 2조 9천억 달러입니다. 애플과 약 3천억 달러로 좁혀졌습니다. 이의가 바뀔까요? 안 바뀐다의 한 표입니다. 제 생각에 못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설명을 이따 해보겠습니다. 물론 기술적이라는 게 100% 다 맞지는 않지만 확률적으로 그 부분 봐야 되는데요. 엔비디아가 상승하게 된 건 지난번 실적 부분이 반영이 됐고, 그런 주식 분할이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 주식 분할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3% 정도 주식 분할에 언급하거나 13% 정도 올라와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매그니피센트 7이라 해서 엔비디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종목을 제외하고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6종목은 다 보합권에 머물러서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했네요. 산유국들이 감산을 또 하려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산을 연장, 그러니까 새로운 감산이 아니라 기존의 감산의 기간을 연장하는 거로 우려가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또 상승을 했고요. 10년 만기물이 4.5%를 넘어서면서 아마 다우를 밀어냈던 걸로 지금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약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우는 어쩜 기술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나중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한번 나중에 설명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요. 45%. 9월이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5월이잖아요. 6, 7, 8, 9, 4개월 남았기 때문에 정말 금리 날려면 지금 한 70%에서 80%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9월도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벌써 이 4, 5개월 전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12월이나 바라봐야 되는데 12월도 만만치 않대. 결국은 그냥 시장에서 루머나 기대감으로만 주가를 끌어올린 거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질질 끌어서 저는 금리 인하론자가 됐거든요. 옛날에 금리 인상이었지만 금리 인하를 지금 안 한 것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악재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거고 그것이 결국 시장에는 대형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겠죠. 물론 그건 제 개인적 생각이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요. 한번 그걸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유럽은 6월달에 금리 인하 거의 기정사실로 가고 있죠. 그래서 6월달에 금리 인하가 전 세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되겠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사실 전 세계 시장의 영향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무조건 1등이기 때문에 미국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나스닥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스닥에서 나스닥에 엔비디아 얘기했었죠. 엔비디아 제가 그려놨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일목균형표상은 더 못 간다 한 표. 그래서 제가 아까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애플을 돌파하지 못할 거다라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일목균형표를 보시면 후행스팬 연장선을 딱 걸쳐버렸거든요. 오늘 상승으로 그냥 갖다 놓고 끝난 겁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도 우리나라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주가가 막 어떤 좀 폭등할 때 마지막에 막 더 상승해가지고 더 갈 것처럼 해놓고 끝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딱 엔비디아가 기술적으로 그 차트가 나왔는데 개별 종목이라 이게 100% 만든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일단 현재가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엔비디아가 여기서 끝을 냈을 확률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특히 엔비디아가 상승했다면 나스닥의 어떤 차트도 좀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나스닥이 있잖아요. 오늘 0.5% 올랐지만 이 주봉수 연장선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기를 벗어났어야 되고 못 벗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엔비디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온 거죠. 일봉으로 보시면 며칠 전에 고점 이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고 주봉으로는 그냥 여기서 끝을 낸 거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우를 좀 보시면은 다우는 쌍봉 쳐놓고요. 5번 첫날 음봉이 나와서 20주선까지 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엔비디아 상승으로 나스닥이 올랐지만 나스닥이 기술적으로 새로운 구간을 돌파하거나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현재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해석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를 좀 볼까요? 국제유가. 국제유가는 아까 산유국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예, 국제유가는 일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요 추세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놀고 있죠. 근데 좀 아까 이 주봉을 보면은 예, 여기서 하방정 지수 확보가 됐네요. 유가는 다시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90불로 가는 거죠. 이번에 가면 90불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일목균형표상으로 쭉 보면요. 이번에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94불 넘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유가에 대변화를 일으킬 만한 일이 일어날 건가에 대한 어떤 의심이 좀 생기네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물론 이건 기술적 분석상입니다. 제가 무슨 재료를 아는 건 아니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나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네요. 유가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지적적 리스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환율. 어제 환율이 아시겠지만은 1358원에 끝났는데요. 여기서는 1363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5원 정도 올라서 끝났어요.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어저께 고점이 1363원이었으니까 제자리로 돌아와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닉스. 요즘 제가 뭐 하이닉스는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이 하이닉스 얘기를 좀 해야죠. 하이닉스가 지금 엄청나게 강하죠.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렇죠? 뭐 요렇게 뭐 기술적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요렇게 연장선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1차적으로 삼성전자가 꼭지를 쳤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HBM 때문에 그 삼성전자가 지금 품질 테스트 통과가 못 됐지만 뭐 시장에서는 뭐 결국 HBM 부족 현상으로 삼성전자 납품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엔비디아 꼭지 친 것 같다고 얘기했죠. 그거로 본다 그러면 뭔가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겁니다. 하이닉스가 몇 년째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금 곳간이 비어있다는 얘기죠. 현금 곳간이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의외인 겁니다. HBM으로 뭐 적자를 해소했는데도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설비 투자는 또 빌려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기업을 많이 늘렸어요. 175개인가 늘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의미를 좀 부여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하이닉스가 HBM 최대 수혜를 맞은 건 맞지만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또 문제로 시장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은 요 근래에 기관이 이틀 끌어줬어요. 근데 기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매도해놓고 이거 매도해가 제자리까지 돌려놨는데요. 이게 5천억밖에 안 들었어요. 얘네들 돈이 진짜 고간에 많은지 돈을 막 시장에 막 뿌리네요. 그 돈 있으면은 기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자선사람. 근데 엉뚱한 매매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수급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관들이 시장을 좀 방어해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를 보시면 보세요. 여기서 이틀 동안 매도 쳐놓고 이틀 동안 제자리 올려놓은 겁니다. 금액적으로 안 맞죠. 여기서 매도 친 거 가져가면 더 많죠. 그럼 이거 완전히 잘못된 매매다는 건데요. 일단 22선 싸움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어려운 자리거든요. 제가 볼 때 되게 어려운 자리인데 엔비디아 상승을 해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어떤 영향을 받는지 한번 지켜볼 하루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기로에 있는 전 세계 시장의 모습이 기술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본다면 지금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설거지를 하는 과정에 설거지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